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지 3년. 이번 주 3주기 추모 주간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고 현장 대부분은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산업 현장의 2인 1조 원칙을 들여다봤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공주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대형 골재 파쇄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왜 그때 하필이면 2인 1조인데 저희 아버지는 컨베이어 위에 한 분은 밑에 가서 기름칠을 하러 갔는지도 궁금하고. 이 사건과 불과 한 달 전 한국 GM 보령 공장에서도 40대 작업자가 위험한 정비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왜 전원 장치를 끄지 않았을까, 정비를 할 때 안전수칙으로 되어 있는 2인 1조가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에서 지난해 숨진 60대 화물차 기사도 자기 업무가 아닌 신호수 역할에다 대형 스크루를 화물차에 묶는 일까지 도맡아 있습니다. 사고 사업장 동료들은 생산 차질을 우려한 사측의 압박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에 홀로 내몰렸다고 말합니다. 사측은 늘 조합원들을 경쟁시켰습니다. 정해진 물량 생산을 위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때문에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해하며 비정상적인 작업을 해왔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2인 1조 작업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최소 2인 1조, 한 사람이 작업할 때 한 사람은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이런 시스템만 돼도 되는데 경제성에 떠밀린 나홀로 작업 등으로 매일 7, 8명, 한 해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 책임자 처벌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작업 중지 명령 개정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일선 작업 현장에서 2인 1조만 지켜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민주노총 세종 충남본부와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이번 주를 추모 주간으로 선포하고 태안 한국서부발전본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과 추모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민노총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열악한 사업장 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일하다 죽지 않는 평등한 일터 조성에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모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태안화력 앞에서 고 김용균 3주기 현장 추모제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한국서부발전 원하청 사업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추모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휴일 천안 양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주변 농장 닭 수십만 마리를 또 살처분했죠.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이런 살처분 말고 다른 방역 방법은 없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실제 일각에서는 살처분 대신에 백신 접종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많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은 천안 풍세면의 농장에서 살처분이 한창입니다. 해당 농장뿐 아니라 반경 500m에 있는 농가 6곳까지 산란개와 육개 33만 마리가 살처분 대상입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최대 3km 이내 농가까지 살처분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진 닭과 오리가 지난 겨울 충남에서만 280만 마리가 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처분은 농가 피해 보상뿐 아니라 현장 인력과 장비에 필요한 예산까지 1년에 수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백신은 마리당 약 200원에 불과해 전국의 산란계에 접종해도 100억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으로 수의업계에선 추산합니다. 무엇보다 감염 자체를 크게 줄여 거의 해마다 겪는 AI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살처분이나 감염 피해를 확연하게 줄인다, 드라마틱하게 줄인다는 게 장점이고. 그러나 백신 접종이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켜 오히려 농가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AI에 걸린 닭이나 오리는 바로 폐사해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살아있는 개체가 늘어나게 되고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감염돼서 변이 오는 게 더 무서운 거지 동물 잡는 게 과연 더 무서운 걸까요? 방역 당국은 이미 확보한 백신을 세계 대유행 상황에만 쓸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I가 확산할수록 효과적인 방역 방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요양시설 6곳의 집단 감염 여파에 학교 감염 확산이 겹치면서 대전에서 어제 기준 10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동구 요양원 등 요양시설과 관련해 31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45명으로 늘었고 중학교 2곳에서도 학생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도 확진자 13명이 새로 발생한 가운데 10대 이하 확진자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집단 감염이 있었던 PC방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됐고 홍성의 목욕탕과 관련해 2명이 더 확진되는 등 도내에서 11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충남 북부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방역 지침 준수와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 담화문을 통해 천안에서 하루 평균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확산의 갈림길에 있다며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연 아산시장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하루 평균 25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열만 나도 병원 치료를 거부당해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증세가 악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비효율을 줄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응급 환자의 상태에 맞는 병원을 찾고 병원별 잔여 병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요즘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응급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열만 나도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늦어지고 증세는 악화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체온과 맥박, 호흡수 등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시스템에 입력하니 중증도가 3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별 병원 정보와 병원별 잔여 병상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소방과 충남대병원이 만든 실시간 병원 정보 공유 시스템인데 우선 대전 지역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10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해 병상을 확인하느라 허비하던 시간을 줄여 신속한 치료가 가능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응급실 앞에서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응급 환자가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도로 위를 헤매는 일들이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또 기존에는 구급대원들이 확인할 수 없었던 응급실 음압 격리 병상 현황도 볼 수 있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일반 격리 병상뿐만 아니라 음압 격리 병상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줘서 119 구급대원들이 보다 쉽게 병원을 선정해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증상에 따라 분산 이송하는 만큼 상급병원 환자 쏠림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병원 앞에 와서 대기하다가 중증 환자가 돼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대전소방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구급대원의 판단을 믿고 따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국회 분원 이전이 확정된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대통령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하는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을 청와대 제2집무실을 둘 수 있도록 바꾸는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에는 같은 당 홍문표, 김태흠 의원도 참여했으며 현재 의원 서명을 받는 단계로 이르면 내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K리그2 대전 하나시티즌이 오는 8일 강원FC와 남은 1부 리그 한 자리를 놓고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릅니다. 7년 만에 1부 리그 승격 마지막 문턱에 선 시티즌 감독과 선수들은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K리그2 3위로 올 정규 시즌을 마감한 대전 하나시티즌은 준 플레이오프를 거쳐 2위 안양까지 꺾고 승강전에 올라왔습니다. 1부 리그 승격까지 남은 경기는 이제 단 2경기. 상대는 K리그1 11위인 강원FC입니다. 승강전은 오는 8일 대전, 12일 강릉에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으로 대전은 2주간의 거제도 전지훈련을 통해 결전을 위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1차전이 있고 또 2차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점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터운 수비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지 좀 공격수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플레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고 대전은 강원의 두터운 3백을 넘기 위해 지난 안양전에서 2골을 꽂아 넣은 2m 장신 용병 바이오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Correr e ajudar o time, quanto na parte de fazer gol. Se for, né, eu tenho que seguir fazendo meu trabalho dentro de campo e na hora que a oportunidade aparecer para que eu possa fazer o gol e ajudar os meus companheiros. 지난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한일전 이른바 도쿄 대첩 당시 강원FC 최용수 감독이 준 패스로 골을 넣었던 이민성 감독은 인연이 있는 최 감독을 향해 이번에도 승격을 위한 어시스트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좋은 어시스트를 해서 저희가 꼭 승격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 시즌 전반기를 강원에서 보냈지만 대전으로 이적해 9골을 꽂아 넣으며 팀을 승강전까지 끌고 올라온 마사의 친정팀 매치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7년 만에 1부 리그 승격까지 단 2경기 남았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홈에서 열리는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부족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대전시가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새 산업단지 입지를 놓고 현재 후보지 10곳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 산단 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신동 둔곡지구를 비롯해 장대 도시첨단산단, 안산 국방산단 등 8곳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지만 오는 2025년이면 또다시 포화가 예상돼 새 산업단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했던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설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추위는 다소 주춤하겠고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고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시작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의 순회 모금 행사가 대전시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첫 순회 모금 행사에서는 대전도시공사 3,3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앙연구원에서도 2,500만 원 등을 기탁했습니다. 순회 모금 행사는 각 구청 등에서 진행되며 다음 달까지 대전 지역 56억 원을 목표로 성금 모금이 이뤄집니다. 올해 90살의 법무사 김동명 씨가 인공지능 연구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한국과학기술원에 20억 원을 4인 증여 방식으로 쾌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4인 증여는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 증여 계약으로 카이스트는 지난 10월 말 기부에 필요한 부동산 등기 이전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기부금은 김 법무사의 뜻에 따라 김재철 AI 대학원에 쓰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일대 경관을 아파트가 가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대전 지역 건설사 등 건설업체 3곳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경기도와 서울 소재 건설사와 건축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2일에는 대전 지역 건설사 한 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